안녕하세요. 마음을 만지는 남자 마만남의 가치 읽기입니다. 제가 줌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마이크를 산 김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에서 입만 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음, 가치 읽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또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마만남의 가치 읽기. 첫 번째 책으로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 많은 진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며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스카펙은 작가, 사상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강연가, 또 영적 안내자로 진화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사실 두껍기도 하고 또 내용이 이렇게 막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아직도 읽어야 할 책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하던데, 책장 위에 꽂혀 있긴 하지만 다 읽은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정해서 읽어 나가고, 또 거기에서 도전받은, 혹시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지점에 머물러서 고민해 보고,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대화하고 우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훈육, 사랑, 성장과 종교, 그리고 은총, 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일부 훈육부터 시작하고요. 한번 읽을 때마다 한 챕터씩 읽을 텐데,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첫 번째 챕터인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생 즉 고는 석가의 가르침인 사성제 중 첫 번째 가르침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대신에 드러내놓고, 또는 은근히 자신이 지닌 어려움과 걱정, 문제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들은 마치 삶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다시 말해 삶은 응당 편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자신이나 가족, 부족과 계급, 국가, 인종 혹은 인간에게만 들이닥친 유례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놓고, 또는 은근히 발설한다. 나 자신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이 어떤 것이지 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불평만 하고 싶은 걸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들의 해결법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는 훈육이다. 훈육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부분적인 훈육으로는 일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온전한 훈육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냐에 따라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진다. 종종 아주 불편해지고 육체적인 통증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은 때로 가장 심한 육체적 고통과 맞먹는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건이나 갈등이 야기하는 바로 이 고통 때문이다. 삶은 끊임없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므로 삶은 항상 힘들고 기쁨과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이 문제들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진다. 사실은 이때에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바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고통을 통해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문제를 환영하며 실제로 문제가 주는 고통을 환영하는 법을 터득하려고 한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든다. 문제를 들들 질질 끌면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이것이 중독과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을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중독이죠.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는 이러한 성향이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병이 있고 또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뚫고 나갔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멀리 가버린다.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건전하고 지각 있는 모든 방법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안주할 수 있는 환상을 최대한의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낸다. 이러한 환상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되기도 한다. 칼 융의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표현대로라면 신경증, 즉 노이로제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피하려고 했던 그 고통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 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피하려고 했던 그 고통보다 피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증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문제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신경증은 더욱더 쌓인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이들은 신경증에 대결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로치고 대체로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로 닫고 정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간다. 어느 경우든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 하면 역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장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만성적인 정신병 상태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시들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을 늘 가르치도록 하자.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자는 뜻이다. 이미 나는 훈육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이것이 괴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테크닉이고 문제가 주는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훈육시킨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법과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훈육은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며 문제로 인한 고통을 건설적으로 겪게 한다. 그렇다면 훈육이라는 이 도구는 과연 무엇인가? 네, 훈육,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게 하는 4가지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두 번째,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 진리에 대한 헌신. 네 번째, 균형 잡기. 앞으로 분명해지겠지만 이것은 복잡한 도구가 아니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아주 단순해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10살이 될 때쯤에는 사용법에 능숙해진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힘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 단순한 사용법을 잊어버려서 삶을 망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떠올라서 좀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도구의 복잡함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 도구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 각각의 도구들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 즉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의 내용이었고요. 저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훈육시킨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법과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의미다. 이 문장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여러 번 치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24페이지에 있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훈육의 4가지 중에 첫 번째 파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고 또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얼굴을 직접 보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은 얼굴을 보는 건 아니죠.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혹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줌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적용시키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만지는 남자 마만남이었고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